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 혼술 7월 25일 화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오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을 받았죠. 오전 재판에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은 피고인 신분의 이화영과 방청을 하러 온 부인이 이 법정에서 공개적으로 부부싸움을 하는 그런 장면을 노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단순한 부부싸움이 아니고 그 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것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화영은 이재명 방북을 위해서, 북한 방문을 위해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요청을 해서 북한에 300만 달러 방북 대가를 지불을 했고, 또 500만 달러 경기도가 지원하기로 북한에 약속을 했던 스마트팜 사업 비용을 김성태가 대신 내도록 했다. 자, 그 혐의를 받고 있죠. 지금 본인이 구속된 것은 그 혐의는 아니고 쌍방울 법인카드를 이용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격이 없는데 이용을 했기 때문인데, 자, 오늘 법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이화영, 그러니까 판사가 먼저 묻습니다. 어제 그 이화영의 부인이 이화영의 변호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17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일부를 해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해임을 할 수 있는 것은 이화영입니다. 피고인 이화영이기 때문에 재판장이 오늘 이화영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이 변호인을 뭐 해임을 하는 것이냐, 새로 선임할 거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화영이 아니다. 집사람의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 충분히 상의되지 않은 채 의사를 표현한 것이지 제 의견이 아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그 변호인들의 도움을 받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방청석에 있던 부인이 아니 검찰이 자꾸 없던 일을 얘기하잖아요.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검찰이 없던 일을 자꾸 얘기하라고 당신은 그 방북 그 관련해서 모른다고 해야 되는데 검찰이 자꾸 그렇게 진술하라고 하는데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자, 이렇게 해서 좀 법정에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은 이 정도 되면은 법정 경위에게 법정 밖으로 끌려 나가죠. 자, 그런데 몇 차례 재판장이 제지를 하다가 발언 기회를 줍니다. 아예 그 부인에게. 그래서 어쨌든 이화영은 해강입니다. 법무법인 해강 변호사들의 도움을 계속 받고 싶다 이렇게 했는데 부인은 이때부터 그 발언권을 얻고 나서 이화영을 심하게 질책을 하기 시작합니다. 막 공격을 합니다. 피고인석에 있는 남편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아니 변호사에게 놀아나서 화가 난다. 자기가 얼마나 검찰에 해유당하는지도 모르는 것 같아서 답답하다. 이화영에게, 자기 남편에게. 변호인 가족으로서 변호인을 계속 그렇게 유지를 하면은 우리가 가족으로서 해줄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다 포기하고 싶다. 혼자 재판을 치러라.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화영 재판이냐, 이재명 재판이냐, 김성태가 나온 뒤에 재판이 이상해지고 있다. 자, 이화영 재판이냐, 이재명 재판이냐, 여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동안 고개를 푹 숙이고 이화영은 묵묵히 들었다고 합니다. 자, 이화영 재판이냐 이재명 재판이냐. 자, 이 부인이 이야기하는 핵심은 왜 당신 재판에 이재명을 끌어들이느냐. 당신은 지금 쌍방울 그 법인카드 쓴 혐의로 이 재판을 받고 있는데 왜 이재명을 끌어들이느냐. 김성태가 진술을 하면서 이재명의 방북 비용 그리고 스마트팜 사업비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신 보내줬다. 달러로 보내줬다. 이 말이 정언이 나오고 나서 이재명이 끌어들여지고 있다. 그게 불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화영의 부인이 이렇게 이화영을 공격을 하고 그 변호사를 해임하겠다고 하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화영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이재명을 위한 것이죠. 이재명을 위한 이런 소동이었다. 서정호 변호사가 서정호의 법대로 송국근 혼술에 출연을 해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이화영의 부인은 유명한 개딸이다. 이재명의
극성 지지자다, 열성 지지자다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 이 상황을 보면은 마치 이재명에게 이 사건의 불똥이 튀지 않도록 앞장서서 방어를 하는 이하영의 부인이 자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이하영 입장에서는 이재명과의 연결성을 그 시인을 해야지 그대로 자백을 해야지 본인에 대한 혐의가 작아집니다. 그런 이하영이 시켜서 했다고 하면 되니까. 그런데 이하영과 연결을 끊어버리면 더 본인의 죄가 무거워지는데 부인은 오히려 남편의 죄가 더 가벼워지는 것은 상관없고 이재명에게 불똥이 튀는 것을 막고 있는 그 상황이 된 거죠. 자, 그리고 이 입장문을 또 부인이 냈습니다. 오늘 재판 전에 입장문을 내서 왜 이 변호인을 본인이 해임하라고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그 남편이 옥중 편지를 써서 갑자기 그 본인의 혐의를 자백을 다시 번복을 했죠. 옥중 편지로 인해서 지난주에 변호인 없이 혼자 검찰에 출석을 했는데 검찰의 다양한 해요와 협박을 받았다. 그리고 그래서 검찰의 유화적인 일부 변호사의 태도에 우려가 커졌다. 검찰의 유화적인 일부 변호사가 자기 변호인단 안에 있다는 거죠. 그 이하영 변호인단 안에. 자, 그 검찰의 유화적인 일부 변호사가 이하영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 그러니까 처음에 진술 번복한 거죠. 처음에 이재명과의 연결성을 부인하다가 이재명과 연결고리가 있다. 그리고 언론 보도에 의하면은 뭐 2차례나 이재명에게 직접 보고를 했고 이재명이 알았다고 했고 그런 사안들이죠. 그런 것을 변호인이 그 검찰의 친화적인 변호인이 재판장에서 이야기를 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뭐냐면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하영의 부인은 비공개 재판에서 변호인이 말한 협의 내용 일부 인정은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냐면 이하영이 태도를 바꿔서 모든 것을 체념하고 검찰에서 그러니까 이재명이 정진상을 통해서 방북을 추진하라고 했고 그래서 김승태에게 이야기해서 북한에 돈을 보내주고 이런 과정을 다 진술을 했다. 자, 이런 언론 보도가 나왔죠. 그리고 그것과 같은 맥락에서 검찰이 그 진술을 받은 내용을 시인하는 진술 내용을 재판장에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장이 그것을 보고 비공개 재판에서 이하영의 변호인에게 물은 거죠. 자, 이렇게 검찰이 진술을 번복했다고 나오는데 이 말이 맞는가? 이렇게 물으니 변호인이 일부 시인을 했습니다. 그 검찰에서 이재명과의 관련성을 시인했다는 이 내용을 시인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그 변호인이 재판정에서 방북 비용을 전혀 모르고 관여하지 않았다는 기존의 입장에서 이하영이 기존의 입장에서 번복을 했다. 쌍방울에 방북을 한번 추진해 달라고 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게 맞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재명에게 연결이 되죠. 그러니 이하영의 부인은 왜 그런 말을 인정을 하느냐. 그래서 변호인을 해임했다. 이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보면은 이하영이 또 부인에게 지금 쩔쩔매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왜 그러냐면은 이하영이 오늘 재판에서도 부인이 막 공격을 하는데 고개만 숙이고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 옥중 편지라는 걸 냈죠. 본인이 했던 진술을 자백을 번복을 하는 그 옥중 편지를 내기 전에 그 부인과 만났습니다. 부인이 면회를 가서 만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갑자기 옥중 편지를 냈죠. 그렇게 보면은 이하영이 부인에게 뭔가 잡힌 게 있다. 자, 그렇게도 지금 볼 수가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는 얼마 전에 뭐 보도가 나온 사실입니다. 내연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내연녀 이야기 뭐냐면 그 쌍방울 법인카드를 쓴 혐의로 지금 구속이 됐는데 어떤 여성이 정인으로 그 재판에 정인으로 나와서 그 법인카드는 사실은 내가 쌍방울에게 받아서 내가 썼다. 이하영은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이하영을 보호하는 일이 있었죠. 그런데 그때 그 여성이 이하영이 국회의원을 할 때 여비서 출신이었고 그다음에 이하영이 대표로 있던 회사에 취직을 해 있다가 그 회사가 없어졌을 때 쌍방울에 들어가서 쌍방울에서 정만 걸어놓고 일은 하지 않고 월급을 받아간 여성이 있다. 자, 그래서 내연 여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재판에서 정인으로 나온 한 그 미용실, 그러니까 헤어 디자이너가 이 이화영과 그 여성이, 부인이 아닌 그 여성이 자주 주말마다 미용실에 같이 왔는데 두 사람은 부부처럼 행세를 했다. 이런 이야기가 그때 법정에서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화영 부인 입장에서는 이화영에 대한 어떤 뭐 복잡한 신경을 읽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화영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보다는 오히려 본인이 정치적으로 지지를 하는 이재명에게 불똥 튀는 것을 막기 위한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또 연결되는 것이 지금 김영진 의원으로 알려지고 있죠. 그 경기도 용인에서 이화영 부인을 비롯해서 이화영 가족들을 만나서 그 장해찬 의원이 김영진이라고 지목을 했는데, 김영진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시인도 부인도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뭐 그렇게 김영진이 맞다고 보는 게 옳습니다. 그래서 김영진이 이화영 부인을 비롯해서 가족들을 만나서 회유를 했다. 회유를 하면서 여러 가지 뭐 제안을 했겠죠. 뭐 알려진 것은 당에서 더 열심히 돕겠다 한데 그 정도 차원이 아니고 뭐 다른 제안을 했든지 아니면은 뭐 또 어떤 다른 압박을 했든지 아니면은 이재명에게 불똥 튀는 것을 막아달라고 했든지.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 이 탄원서를 이화영의 부인이 탄원서를 민주당에 제출을 하고, 민주당이 왜 제출합니까? 하려면 검찰이나 법원에 해야 되는데 민주당에 제출하고 민주당이 그것을 공개를 하고 그 상황으로 지금 이재명을 보호막을 치는 그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거기에 이화영의 부인이 법정에서 부부싸움을 벌이면서까지 이화영 편을 드는 그런 상황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화영 입장에서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지금 이것 때문에, 대북 송금 때문에 구속영장 청구가 기정사실화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거기에 이화영의 부인도 동원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송구권의 혼술이었습니다.